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방송 시간 진행의 이혜린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유북한 방송 스튜디오에 일본 네이타쿠대 교수이시며 북조선에 납치된 일본인들을 구출하기 위한 일본 내 시민단체인 구출의 상임대표이신 니시오카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일본을 방문했었잖아요. 네. 일본을 방문했을 때 납치자 가족들을 만났고 이후 납치된 일본인 가족들에게 차필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편지를 보냈다는 기사를 보았거든요. 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일본인 납치 가족을 만난 것이 두 번째입니다. 네. 지난 10월에도 만났고, 네. 또 이번 5월 달에도 또 만났었죠. 네. 아베 존리가 만나줬으면 좋겠다니까 오케이 만나겠다 네. 해서 만나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 하노이에서 무슨 이야기를 오고 갔는지 김정은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노이에서 두 번 김정은 보고 납치 문제 이야기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해주고 그리고 미국의 첫 번째 목표는 핵 문제인데 그런데도 납치 가족을 두 번 만났다는 거는 같이 해결한다. 그러니까 아베 존리가 이렇게 부탁을 하고 또 자기 자신도 이 문제 심각성을 안다. 그러니까 김정은 보고 미국이랑 일본이랑 같이 있다. 이 단결은 깨질 수 없다. 그러니까 핵 미사일을 다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인권 문제도 개선해야 되고 납치 피해자는 정원 일본에 보내야 된다. 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만났죠. 그 사진도 공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김정은을 만날 때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꼭 말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서 이미 이야기한 바도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같은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에 언론에 잘 나오지는 않았는데 혹시 들으신 이야기가 있는지. 그렇습니다. 한국 언론에는 안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문 대통령도 그러니까 첫 번째 반문점에서 김정은 만났었을 때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그거를 아베 총리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관심사는 물론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 줬으니까 고맙죠. 다만 한국 근내에 더 엄청난 수의 납치 피해자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가족들랑 뭐 20년 동안 같이 운동을 해왔거든요. 근데 한국 대통령이라면 외국인 납치 문제 이야기하기 전에 자국민 납치 피해자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무슨 의도로 일본인 납치 문제만 이야기했는지 좀 신뢰성 면에서 진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자칫 생각하면 그 일본하고 대화를 해라 풀어라 이런 의도가 조금 보이긴 하네요. 글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테러이고 국가 범죄이고 그러니까 인권 문제인데 그럼 그 자국민 보호라는 원칙이 첫 번째 ABCA인데 그 나라 자기 나라 대통령이 자기 국민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 그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납치 피해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혹하는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그건 미국 정부가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에 유엔에 가서 연수를 하셨는데 그때 13살의 일본 소녀가 납치돼 있다.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엔 연수라는 것이 그 각 나라에 20분 정도 배단돼요. 그러면 그 자기 나라 문제를 먼저 이야기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10월에도 가족을 만나주고 5월에도 만나주고 그리고 나서 약속을 지켜서 싱가포르에서는 한 번 그리고 하노이에서는 두 번 김정은 보고 납치 문제를 해결하라
이라고 했답니다. 우리가 5월 달에 그 미국을 방문해서 백악관 갔습니다. 백악관에 고관을 만났는데 하노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그 1대1 대화가 있어요. 그 정상회담에서 1대1 대화가 제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정상끼리만 만나서 통역하고 정상끼리 만나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의제를 이야기한답니다. 그럼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핵미사일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죠. 네, 그렇죠. 근데 만나자마자 일본 납치 문제를 이야기했대요. 네, 저도 들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2번 만난 자리에서 3번을 납치자 문제를 언급을 했다. 근데 그 하노이에서 첫 번째 1대1 회담에서 납치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 김정일가 화제를 회피했답니다. 답을 안 줬어요. 대답을 회피했는데. 그랬더니 그게 1대1 회담 끝나고 나서 소스에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대요. 극소수의 사람들 막 거기서도 다시 또 납치자 문제를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좀 당황하고 아니 이 사람이 왜 납치 문제를 그렇게 집착하느냐 그렇게 해서 좀 의미 있는 답을 했다. 근데 그 답 내용은 외교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가족들한테도 알릴 수가 없다. 그러나 100% 아베 전에한테는 알렸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납치 배제 그질 목표로 하겠다. 당신들 편이다. 이라는 말을 백악관의 고관이 우리한테 해줬습니다. 그 교수님이 좀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대한민국 자국 내 그 납치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언급 안 하고 일본인 납치자들에 대해서 그 언급을 했다 하셨잖아요. 그 전 국민의 반일 정서 확산에 골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최근 정부의 반일 정서에 편입된 한국 국민들의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 무역 규제를 한다. 또 수입 금지를 한다. 이라고 아니 수출 금지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그게 오해입니다. 그 화이트 쿠크라는 거는 아시아에서는 한국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그라파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전략 물자 그러니까 핵미사일 그리고 화학 무기 일반 무기에 쓰이는 물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엄격히 하는 것이 국제적인 의미예요. 일본도 한국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너무 잘한다. 이라는 나라에 수출할 때는 그 심사를 하지 않고 그냥 보낼 수 있게끔 특혜로 줘요. 근데 그 특혜는 감리를 엄격히 하는 나라한테만 주는 겁니다. 한국한테는 2006년도에 줬어요. 그전에는 안 줬습니다. 근데 대만한테는 지금도 안 주고 있어요. 아시아에서는 한국 한 나라입니다. 일본이 그 특혜 준 것이. 그리고 그라파 EU는 아직 한국을 화이트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근데 일본은 그 한국을 믿고 의대를 했는데 근데 그 몇 건 좀 hen반이 불투명한 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건이 있으면은 그 행정 당국끼리 만나서 정보 교환을 하도록 화이트 국가끼리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은 문정부가 되고 나서 3년 동안 그런 정보 교환을 일본 쪽에서 하자 하는데 불응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만보다는 그래도 그 지위가 위인 그러니까 일본은 그 이번에 1, 2, 3, 4라고 나눴습니다. 근데 옛날 화이트국이 1인데 한국이 2로 내리게 했습니다. 근데 대만은 3입니다. 대만도 지금도 반도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호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오해했는지 아니면은 알고도 전체적으로 이용했는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큰 타격이 온다. 이라는 선전을 해가지고 일본이 공격을 해왔다. 뭐 견제 침략이다. 적창가다. 뭐 그렇게 해서 그래서 국민들을 흥분시켜서
불매운동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보셔야 된다. 그 전략 물자는 서로가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저희들이 북한에서 배운 교과서에 보게 되면 김일성이 주도한 일본 상품 배척 운동이 있어요. 네, 그때 역사가 다시 펼쳐지고 있는 듯한 기분이 좀 듭니다. 한국에서 그리 역사적인 사실 아니죠. 김일성이가 그런 거 그때 뭐 만주에 있었고 중국 공산당 근대 대장이었고 일본 그때 조선 반도에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었는데 무슨 김일성이가 그런 걸 주도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일 정서를 일본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본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노 일본 노 아베 우리 수사입니다. 아베 수사님. 근데 우리 수사를 그렇게 노라고 하면은 화가 나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 일반 관광객도 여기 오면은 위험하나? 그럼 다른 데 대만나 가자. 그렇게 되죠. 그럼 손해 보는 것이 관광업자들. 그리고 또 한국의 비행기업자가 손해를 보고 있고. 그리고 어저께 좀 여기서 서울에서 이자카야로 갔는데 이자카야 주인이 이것 때문에 좀 장사가 안 된다. 그럼 그 주인이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일본 식단을 하는데 손해를 본다. 그러면 한국 사람한테 타격을 주고 있는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가 경제 문제는 그 물건이 좋으면 사는 거고 나쁘면 안 사는 거잖아요. 그걸 전체적으로 불매운동 같은 거로 이용하면 안 된다 이라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네, 일본 국민들도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그 정부의 이게 한국하고 이런 불매운동 이런 거에서 일본 이런 그 업체들이 타격을 받는다고 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많이 시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관광업자들이 좀 타격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많이 와요. 지금 관광객들이 지금 중국에서 많이 오니까 그렇게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모처럼 마련된 이번 기회에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는지 또 그 내면에 자리를 잡고 있는 강제징용병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셨으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제징용 뭐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징용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강제소는 있어요. 그러나 새벽에 집에 또 저들어 와가지고 용행했다, 노예 산안처럼 가져갔다 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진병 하는 거랑 같이 그 서류가 와요. 그러니까 그때 일본 금이었었으니까. 그리고 그게 강제선이 있는 진변은 1944년 9월부터 45년 4월쯤까지입니다. 1년도 안 됐어요. 그때 일본 사람들은 다 그 근대 가가지고 그 남자 노동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석탄도 그 깨야 되고 그리고 공장에서도 일자리가 모자라서 그래서 강제성 있는 징용을 했습니다. 근데 징용으로 일본에 갖다 손치더라도 민간 기업에 취업해서 월급을 받았어요. 근데 그리고 일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 귀국했지 않습니까? 귀국하고 나서 65년도에 그 사람들의 받아야 되는 연금이라든지 또 다친 사람들 그 일부 뭐 건설 때문에 사망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근속처럼 위험한 것이 안 갔기 때문에 죽은 사람 거의 없었는데 일본 본토에 있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박정희 정부 때 했습니다. 그 일본 정부는 개인 보상을 하겠다, 연금도 개인적으로 주겠다 했는데 그런 거는 필요 없다. 우리 한국 정부가 대신해서 전체를 받겠다. 해서 그 3억 불 무상으로 제공했고 그 2억 불은 유상 그러니까 그 윤자를 줬습니다.
근데 그걸의 10% 전 3억 불의 10% 정도는 개인 배상으로 한국 정부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또 노무현 정부가 박정희 정부가 했던 배상이 좀 모자랐다. 그래서 한국 정부 책임도 하겠다고 해서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서 월급을 받고 65년도 보상을 받고 또 노무현 정부 때 보상을 받고 이번에 받으면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간 기업에서 그냥 2년 계약으로 그래도 수개월이잖아요. 그걸부터 갔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왜 다른 사람들 일본에 건너가서 일했던 사람들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는 주지 않는 개인 배상을 그 사람들한테만 해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는 아니 조약으로 끝났다. 65년 조약으로 끝났는데 한국 내에서 판결이 나오면은 그건 한국 근내 문제니까 한국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니까 그 재판소가 무슨 판결을 하더라도 조약은 위이다이라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그 재판소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다. 그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해결하시오라는 것이 일본 정부 주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레이타쿠대 교수이시며 북조선에 납치된 일본인들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 니시오카 뚜토모 상임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